나 왜 그랬지? 이러고 이불킥을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미리 파악만 해도 완전 다른 결과가 펼쳐질 거예요. 버벅거리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버벅거리지 않고 조리 있게 말 잘하는 방법. 너무 아무 말나 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상대방이 조금 버벅거리든 이런 걸 하든 그닥 신경 쓰지도 않고 그게 감점 요인이라는 생각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좀 버벅거리기 싫다,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싶다, 말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느낀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말을 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칠 때, 면접을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될 때, 그럴 때 진짜 버벅거리고 싶지 않죠. 또는 내가 비즈니스 미팅에 들어가서 한 30분 주어졌는데 그때 나온 협상으로 모든 조건이 결정될 때, 그때도 논리적으로 말 잘하고 싶죠. 또는 내가 발표석상에 서게 돼서 사람들이 다 나한테 주목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마이크를 들고 1대 다의 관계가 됐을 때 그때도 버벅거리고 싶지가 않죠. 이때 버벅거리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슨 대화가 펼쳐질지를 미리 묻는 거예요. 그 대화에서 묻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건이 예고가 됐을 때 그때 미리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면접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면접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면접을 경험해 본 사람들한테 묻는다거나 면접관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게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어떤 주제가 다루어질 건지를 좀 미리 아는 거죠. 내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해야지. 즉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비즈니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하려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며칠 뒤에 만나서 하게 될 회의에 아젠다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된다면 허락된 시간은 30분일까요? 1시간일까요? 2시간일까요? 그러면 그때 몇 명이 참석하실까요? 제가 준비해야 될 건 없을까요? 이런 걸 미리 확인하는 거는 의외로 가능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먼저 날라온 아젠다가 있다면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 이거에 나는 이런 얘기를 꼭 하고 헤어져야겠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무대에 올라가는 건 더더욱 그래요.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로 나에게 귀를 기울일 건지 내가 먼저 상상할 수 있을 거고 그 무대에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소개를 30초 동안 하게 될 겁니다. 15분 드릴 겁니다. 30분 드릴 겁니다. 다 달라요. 그거를 미리 파악만 해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나리오 테이킹이 가능해지고 내가 머릿속에서 한 번이라도 리허설을 할 수 있으면 아예 안 했을 때랑은 완전 다른 결과가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훈련인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마이크 켜놓고 내가 말을 하면서 말을 한 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는 속도, 말을 하는 느낌, 성량, 높낮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듣는 사람이 돼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래요. 자기 목소리 듣는 거 오글거리지 않냐고. 근데 자꾸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들리는 내 목소리랑 남들이 듣는 목소리는 다르거든요. 이 안에서 울림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녹음을 해놓고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이런 말 습관이 있구나. 내가 말을 다소 너무 느리게 하는구나. 너무 빠르게 하는구나. 또는 어떤 나쁜 습관이 좀 반복적으로 발견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이 돼서 들어보시면 보이는 게 되게 많을 텐데 그런 단점들이 보일 때 개선하는 노력을 좀 해본다면 가면 갈수록 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상대방이 버벅거리는데 좀 도와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긴장되세요? 라고 묻는 거? 더 긴장. 긴장하려나? 근데 상대방이 버벅거릴 때는 그냥 개의치 않고 잘 듣고 있다라는 눈웃음을 계속 보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더 긴장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걸 상대방이 되게 불편해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더 얼어붙을 수가 있고 근데 그럴 때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그냥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거 좀 편안하게 상대방이 그럴 수 있지 라는 거를 공감한다는 대화를 하는 거 되게 좋은 라포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이크가 비는 거를
초조하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침묵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닌데 예를 들어 조용하게 정말 말 그대로 마이크가 비어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긴장되거나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 퍼즈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되게 편안해질 수 있는 시간인 건데 잠깐이라도 마이크가 비면 못 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살리려고 막 들어와가지고 불필요한 말들을 던지면서라도 하려고 하다가 나 왜 그랬지? 이러고 이불킥을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은 침묵이 흐를 때 그 침묵조차도 인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 침묵을 어려워한다면 오히려 그때는 그 침묵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는 좀 말을 하기에 앞서 생각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꼭 예고를 하는 거가 제가 생각할 시간 잠깐만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네네 기다릴게요.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냐면 이러면서 이어붙이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아무 말 대잔치 발사할 것 같은데? 라는 긴장감이 느껴지면 그때 막 횡설수설하면서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잠깐만요. 이러면서 그냥 생각할 시간 확보하고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좀 그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되게 논리정연하게 버벅이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찍거나 발표를 하거나 할 때 저한테 말을 되게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보통 어떤 때냐면 많이 풀어졌을 때예요.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상상력도 10분 발휘가 되고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멘탈 리허설을 몇 번 했더니 좀 편안해지고 근데 저도 그런 편안해지는 과정이 머릿속에서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켜지거나 올라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되게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왜 저렇게 불편하게 로봇처럼 말해?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일 때가 많아서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나한테 연습할 시간 주고 상상할 시간 주고 내가 실제로 연습 많이 해보는 거 여러분 꼭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는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되게 좋아져요. 내가 처음부터 잘하려고 너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내가 인지하고 자꾸 연습하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반복한다면 점점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한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거 꼭 하시면서 점점 말을 잘해야 되는 상황들에서 말을 잘하시는 경험 많이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라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이야기 들고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